요거 하다가 요거 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잠깐 멈춰가지고 기출 문제는 또 따로 촬영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기출 문제 요거는 해설 강의는 잠깐 멈췄다가 또 할게요. 예. 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약집 570페이지 봅니다. 양도의 요건과 범위 있죠. 양도 속세 양도가 뭐냐, 또 양도의 유형이 있죠. 양도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시험에서는 다음 중 양도 속세 대상인 거 아닌 거, 또는 양도 소득세 양도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시험에서 과세상과 묶어서 나오기도 하고 따로 나오기도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별표지 3개 하시고요. 3번 양도 요건과 범위 별표지 3개 하시고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양도의 요건입니다. 양도 속세 양도가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여러분 양도세 양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누가 여러분한테 양도속세 양도가 뭐냐 그러면 양도속세 양도는 사실상 유상, 반드시 대가를 받고 유상 이전이어야 한다. 그래서 다시요, 누가 여러분한테 양도소득세 양도가 뭐냐 그럼 물어보신다. 뭐라고 대답하신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그래서 사실상 이전만 하면 되죠. 그래서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가 됩니다.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을 이행한 경우에 한해서 양도로 본다 그러면 틀려요. 등기와 무관하게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니까, 우리 부동산 세금들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니까 양도세는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사실상 이전만 해도 양도로 봅니다. 근데 또 사실상 이전해야지 형식적인 이전은 양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이전해야지 형식적 이전은 양도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 대표적인 예를 제가 항상 뭐로 들어드렸냐?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요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하는 것은 등기 형식은 소유권 이전이지만 실질은 담보 이전이잖아요.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 수익하고 변제기에 대해서 돈을 못 갚으면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 자, 이렇게 양도담보 목적으로 저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도담보에 관해서는 우리가 기초과정, 기본과정에서 자세히 우리가 배웠습니다. 양도담보 목적으로 저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사실상 이전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 수익하고 변제기에 대해서 돈을 못 갚으면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처분권만 이전하니까. 자, 근데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양도담보가 뭔지 자세히 소개해 주세요. 이러면 조금 곤란한데 여러분들, 자 보세요. 사실상 유상이전 반드시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지 무상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양도세는 반드시 사실상 이전해야지 그러니까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지 무상이전은 양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양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를 판단할 때 직접적인 대가를 받고 이전하면 양도인데, 대가 없이 그냥 잘못 온 거 소유권 환원 돌려준다거나 믿고 맡았던 거 돌려준다거나 등등, 자, 직접적인 대가 없이 이전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반드시 그래서 사실상 유상 이전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양도의 유형 구분을 봅니다. 양도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들은 이미 다 드렸어요, 여러분들. 자, 매도요. 자, 우리 매매 이전한 자 측면에서 봤을 때 매도는 거래 대금을 받고 내 거를 사실상 이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상 유상 이전으로서 양도에 해당하고, 매매 대표적인 양도에 해당하는 유형. 이전하는 자 측면에서 봤을 때 매도 양도에 해당하고, 교환이요. 금전 이의 재산권을 서로 맞바꿔요. 갑소유의 A 건물, 을소의 B 토지를 서로 맞바꾸면, 자, 상대방 부동산을 대가로 받고 내 거 이전하니까 사실상 유상 이전이고, 또 다른 상대방은 자기 거 상대방한테 주는데 상대방 부동산을 받고 이전하니까 사실상 유상 이전이고, 그래서 교환은 거래 양당사 모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게 특징이고, 그 다음에 법인의 현물 출자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자, 설립되는 회사에다가 출자자가 부동산으로 현물 출자합니다. 사실상 이전하는데 대가를 받죠. 무슨 대가를 받느냐? 설립회사로부터 주식, 출자 지분을 받고 이전하니까 법인의 현물 출자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조합의 현물 출자도 양도에 해당하고요. 양도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물변제는 양도에 해당하는데, 대물변제는 제가 좀 더 자세히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볼까요? 대물변제 양도에 해당하는데, 자, 이쪽에 대물변제 판례와 소득세법 기본 통칙에서 대물변제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들을 좀 더 설명을 드립니다. 대물변제는 물건으로 대신해서 변제하는 건데, 대물변제 한번 보세요. 대물변제 먼저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금전을 2억 원을 대여했습니다. 돈을 빌려줬죠. 대여금 채권에 대한 채권자고, 그 다음에 채무자가 있습니다.
변제가 돼가지고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돈이 없잖아요. 근데 마침 2억 상당의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제를 해야 되는데 변제기에 돈이 없어요. 근데 마침 2억 상당의 부동산이 있어서 이 부동산으로 변제 가름하여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그러면 을에서 갑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되는데 을이 무슨 대가를 받냐? 무슨 대가를 받습니까? 부동산을 변제 가름하여 소유권 이전함으로 인해서 무슨 대가를 받아요? 2억 원 대여금 채무를 면하게 되잖아요. 돈 갚아야 되는데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함으로 2억 원 대여금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했다고 해서 대물변제 양도당합니다. 지금 이 얘기는 금전적 채무에 가름하여 양도소득세 대상 물건을 사실상 이전하면 이거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채무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했다고 봐서 또 똑같은 구조를 가진 것이 민법 750조 손해배상의 소극적 손해로서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손해배상의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양도세 대상 물건으로 위자료를 주면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게 되죠.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했다고 봐서 양도에 해당하고 또 이혼할 때 이혼 당사자 일방이요 위자료를 줘야 되는데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부동산 같은 것도 위자료를 주죠. 어떤 여자가 헤어지면서 전 남편한테 위자료로 부동산을 주면서 이거 먹고 떨어져 그러면은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했으니까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단 근데 이혼의 위자료로 양도소득세 대상 물건으로 위자료를 주면 안 된다. 왜? 위자료 주는 것만 해도 억울하는데 지금 세금까지 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혼의 위자료로 이거 먹고 떨어져 준다 할지라도 자, 취득 원인을 제3분할로 인한 이혼 당사자 일방이 행사하는 제3분할 청구권 행사로 인한 제3분할로 인한 이전으로 하게 되면 자, 그러면 부부가 혼인 후에 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동소유 재산으로 보는데 제3분할 청구권 행사에 원래 내 몫을 내가 찾아간 거니까 요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3분할로 인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근데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가름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고요.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또 조세 물납도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세금을 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재산세를 지자체에 내야 되는데 자, 부동산으로 물납하게 되면 조세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게 되기 때문에 조세 물납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권을 갖춘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대물변제, 이혼의 위자료를 주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권 갖춘 주택으로 대물변제하면 이때는 양도소득세가 대물변제는 양도에 해당하지만 비과세권을 갖췄으니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물변제에 관해서 양도로 보는 경우들 이런 것들 판례와 통식 내용으로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된다 했습니다. 시험에 다 나왔던 것들이죠. 자, 그러면 설명을 드렸고요. 대물변제 그 다음에 계속이어서 봅니다. 동그라미 5번입니다. 조세 물납도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조세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기 때문에 조세 물납도 양도에 해당하고 금전납부 원칙에 의해서 물납.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 시 채무 인수액 상당액도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어떤 거냐? 부담부 증여는 제가 맨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담부 증여. 자, 계속 제가 설명을 드렸던데 똑같은 예로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부담부 증여요. 부담이 있는 증여를 하는 건데 부담부 증여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시가 5억 상당의 토지를 증여하는데 이 토지를 증여하죠. 증여하는 자, 증여자 갑, 증여를 받는 수증자 을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5억 상당 토지를 담보로 갑이 은행에서 빌려 쓴 3억 원의 차입금이 있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는 5억짜리 주택을 증여하는데 3억 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거 똑같습니다. 전세금도 갚아야 할 돈이잖아요. 증여자가. 자, 이런 부담이 있는 증여를 했을 때 야, 을 왜? 내가 너한테 시가 5억 상당 토지를 증여할 건데 너 받을래? 아유, 그래? 야, 내가 근데 그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빌려 쓴 3억 원 그건 네가 좀 갚아줘야 되는데 아이고 귀찮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수증자가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그 말은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증여자, 수증자들과 너희들 세분관계를 말해봐라. 그러면 증여자는 수증자가 인수하는 이 채무 인수액 상당액 부분에 대해서는 요거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 양도에 해당하려면 반드시 사실상 유상이전 대가를 받고 유전해야 되는데 얘는 공짜로 줬는데 무슨 대가를 받았느냐? 증여자는 자신이 갚아야 할 돈 3억 원을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3억 원만큼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았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채무 3억 원만큼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했으니까 사실상 유상이전으로서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양도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이 채무 인수액 상당액을 보시면 채무 인수액 상당액이 취득세하고도 관계되어 있는 건데 여기 줄게요. 취득세하고도 관계되어 있는 건데 자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면 이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보세요. 이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이 채무 인수액 상당액 금방 말씀드렸어요.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양도에 해당한다. 근데 취득세 입장에서 보면 취득세는 유상무상 불문하고 취득세가 부과돼요. 5억 전체에 대해서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다만 적용되는 세율이 유상취득으로 보느냐 무상취득으로 보느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요. 그래서 취득세에서는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대가에 있다고 봐서 유상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취득세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이 수증자 입장에서 보면 5억 상당 토지를 취득했는데 유상취득이냐 무상취득을 따져봤을 때 이 채무인수액 상당액 3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5억 중에서 채무인수액 3억 부분에 대해서는 갑한테 3억 원만큼 채무를 면해주는 대가를 주고 토지를 취득했다고 봅니다. 채무 면해주는 대가를 주고 취득했으니까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증자는 보세요. 수증자는 전체 증여받은 재산가액 중에서 채무인수액 요 3억 원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이요. 그러니까 5억에서 갚아놓은 돈 3억을 뺀 나머지 2억 부분에 대해서 수증자는 공짜로 받았으니까 증여세 계산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고, 취득세 입장에서 보면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은 5억에서 3억 뺀 갚아야 하는 돈 채무 면해준 대가를 주고 취득한 3억 뺀 나머지 부분은 공짜로 받았으니까 자 이것은 무상으로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런 얘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얘네들이 배우자 직계존비속 이외자 간의 부담부승일 때 이런 결론이고, 만약에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승이랬다 남편이 부인한테 부담부승했더니 알았어 여보 3억은 내가 알아서 갚을게. 결국 남편 돈 갖다 갚겠죠. 또 아버지가 수능 준비하는 고3 자녀한테 부담부승했습니다. 알았어요 아버지 제가 수능 준비하는 틈틈이 알바 뛰어가지고 편의점에서 알바해가지고 내가 3억 원 이거 갚을게. 결국 아버지 돈 갖다 갚겠죠. 그래서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승이 하면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해요. 인수가 돼야지만 대가관계 있다고 보는 건데 채무면한 대가를 받았다는 거 보는 건데 인수되지 않은 것을 추정하니까 결국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 배승이 하면 5억 전체에 대해서 증여하는 것으로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됩니다. 그죠? 근데 다만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에도 채무 인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그런 경우에는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신혼부부 자녀한테 집 사줄 때 부담부증여 그냥 단순히 집 사주는 것보다는 전세 끼고 대출 끼고 주게 되면 그러면 이 부분은 양도세로 계산하고 나머지는 증여세로 계산하면 단순 증여하는 것보다 반드시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세금을 절세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는 항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X입니다. 항상은 아니고 채무인수 사실이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부담부증여, 채무인수액 상당의 양도로 보고 수용의 경우요. 토지 수용당했다. 수용권자한테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무슨 대가를 받느냐? 토지 수용 보상금을 받고 이전하니까 수용도 강제적 매매 이루어져도 수용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경매나 공매도 공매대금, 경락대금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주부 수강생이 공매, 경매도 양도에 해당한다 이렇게 설명했더니 예전에 그랬다고 그랬죠. 옛날에 어떤 주부 수강생이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저를 찾아와가지고 그러면요 제 친구 얘기인데 물어봐도 되나요? 괜찮아요. 제 친구 얘기인데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럼 제 친구네 집이 사업이 지금 잘못돼가지고 집이 경매에 넘어갈 판인데 그런 때도 양도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아니 사업이 망했는데도요. 간 주부 수강생이 얘기 드렸잖아요. 생각나요 안 나요?
맞아? 그래서 제가 불러가지고 실제 과세되느냐는 변론이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냐 아니냐만 따지는 거지, 양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만 따지는 거지, 실제 과세되느냐는 변론이다. 과세되느냐는. 자, 1억에 산 거였는데 7천에 경락이 되면 마이너스 3천이니까 양도세는 과세되지 않겠죠? 그래서 실제 과세되느냐는 변론이다. 이런 얘기도 해드렸습니다. 하여튼 수용, 공매, 경매 다 양도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또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면 줄줄이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깨고 있다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요. 환지처분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환지처분으로 도시개발법 등 개발사업 벌어질 때 환지처분으로 지목 지번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에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책적 목적으로 그래요. 자, 그래서 도시개발사업 벌어질 때 갑이라는 사람이 A 토지 소유자인데 사업 시작되면 사업 시행자로 갔다가 사업이 종료하게 되면 사업주군의 다른 토지를 환지받을 때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되겠죠. 이때 이 사업 시행자에서 원토지 소유자로의 이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원토지 소유자들이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했는데 이 토지가 보류주에 충당되는 토지다. 공익적 목적에 쓰려고 보류해놓는 공공용지나 공사 등에 대체하기 위한 땅 채비지를 말하는데 보류주에 충당될 때 이때 요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공짜로 이전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대가 받고 이전하죠. 근데 그러면 사실상 유상 이전이니까 양도로 봐야 되는데 왜 양도로 보지 않느냐? 도시개발 사업 등이 벌어지는 경우에 원토지 소유자와 사업 시행자에서 내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면 절차 늦어지고 사업 비용 증가하기 때문에 정책적 목적으로 환지 처분으로 지목 지번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에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이 보류지를 공사비용에 충당해서 매각하거나 자, 환지받은 토지를 매각할 때는 양도에 해당한다. 그때는 완전히 대가받고 넘어가는 거니까. 이런 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토지 경계 변경을 위한 교환 나왔습니다. 자, 토지 경계 변경을 위한 매각 시는 양도에 해당하고 그러는데 토지 경계 변경을 위한 거 어디 나와 있냐면 571페이지에 팁이 나와 있습니다. 좀 더 봅니다. 571페이지 맨 꼭대기 보니까 자, 지적 경계선 경계 변경을 위한 이 교환 요건 한번 봅니다.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분할 등 법령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토지 교환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토지 교환을 말한다. 자, 이 경우 관련 법령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토지 소유자는 토지 교환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 1번입니다. 밑줄이요.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련한 법률에 따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여 교환할 것. 2번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밑줄이요. 악용일수를 막기 위해서 이런 거라고 그랬죠. 자,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은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 토지 소유자는 갑, 이쪽 토지 소유자가 을입니다. 토지 경계가 지금 삐뚤삐뚤해요. 그래서 지적 경계를 합리적으로 정하기로 합니다.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이에요. 경계를 이렇게 정하기로 해요. 지적 경계를 이제 이렇게 정하기로 합니다. 자, 그러면 이쪽 토지 부분과 이쪽 토지 부분에 대해서 서로 토지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갑과 을이. 그럴 때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한 이 토지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이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 몇 프로? 20%를 초과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악용의 소지가 있으니까. 자,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570페이지로 옵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데 단 채무 불이행 등으로 변제 충당 매각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때는 완전히 대가 받고 넘어가는 거니까 돈 안 갚아가지고 채권자가 제3자에게 매각할 때는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양도담보. 그 다음에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요. 자, 배우자 직계존 미속간의 양도를 합니다. 여보 일어나봐. 내가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아파트를 우리가 이게 3억 5천에 샀는데 이게 7억이 됐어. 내가 당신이 특별히 3억 6천에 팔려고 하는데 살래? 고마워. 둘이 매매계약서 쓰고 친정아버지가 2억에 산 아파트였는데 지금 이게 4억이 됐대요. 저한테 지금 주시려고 하는데 그냥 주면 세금 많이 나온다며요. 그러니까 2억에 사신 거를 저한테 2억 500만 원에 파는 거로 매매계약서 쓰면 어떨까 이런 것들. 자, 이렇게 배우자 직계존속 간의 양도는 겉모습은 양도지만 속내용을 실제로 들여다보면 대가관계 인정할 수 없겠죠. 그래서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합니다. 배우자 직계존속 간의 양도. 다만 근데 대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이에요. 지분의 변경 없는 공유물의 분할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기 지분 그대로 자기가 나눠 가진 거니까. 근데 지분 변동으로 인한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공유물 분할 한번 볼까요? 네. 자, 보시면 어떤 얘기냐? 여기 봅니다. 자, 가불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물이에요. 자, 지분이 표시 없으니까 균등 지분입니다. 50%씩 공유하고 있는데 가불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물을 분할하였다. 자, 그러면 자기 지분 그대로 나눠 가진 거죠. 그러니까 누가 또 뭐 대가 받고 준 거 없으니까 이렇게 지분의 변경 없는 단순 분할은, 지분의 변경 없는 단순 분할은 요거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근데 가불이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갑 60%를 40% 지분으로 분할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분이 이렇게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 갑은 10%만큼 늘어났고 을은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 지분 증가자에게는 갑은 늘어난 것만큼 10% 늘어난 것만큼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겠고요. 그런데 지분 감소로 변동될 때, 자, 을이 갑한테 공유지분권을 무상으로 이전했다. 공짜로. 야, 네가 10% 더 가져. 그러면 받는 사람한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겠지만 유상이전, 공유지분권 10%를 대가받고 이전했다 그러면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 지분 감소로 변동될 때 유상이전이면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즉, 을이 공유지분권 10%를 대가받고 이전했다. 양도에 해당합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분의 변경 없는 단순 분할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데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 지분 감소로 변동될 때 대가받고 이전하면 양도에 해당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고. 자, 계속해서 봅니다. 동그라미 5번입니다. 570페이지 양도를 보지 않는 경우 동그라미 5번. 제3분할 청구권에 의한 분할이요. 아까 제3분할 청구권 행사로 인한 이전은, 자, 부부가 혼인 후 형성한 재산, 부부 공동소유재산으로 보니까 원래 내 목 내가 착한 거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예, 제3분할로 인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데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가름한 이전은 뭐고? 양도에 해당합니다.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그래서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가름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만 제3분할로 인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얘기가 나와 있는 거죠? 동그라미 5번. 그 다음에 6번 매매 원인 무효수에 따른 소유권 환원, 환원의 동그라미요. 자, 여러분 무효 판결로 인해서요 잘못 왔어요. 그래서 온 거 소유권 이전 받았는데 잘못 온 거예요. 무효 판결로 소유권 환원 돌려주라고 해서 돌려줍니다. 직접적인 대가 받고 이전이 아니라 소유권 환원은 잘못 온 거 돌려주는 거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유권 환원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또 무허가 토지거래 계약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건 저 허가 못 받으면 다 꽝되니까 그런 거고요. 8번입니다.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요.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 이전. 자, 신탁의 동그라미요. 신탁, 소유권, 환원 들어있으면 신탁은 믿고 맡기거나 믿고 맡았다가 돌려주는 거나 그런 거니까 직접적인 대가 받고 이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탁, 환원 들어있으면 지문에 그러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신탁, 환원 들어있으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여기서 추가될 게 있는데 나중에 문제를 보면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물상보증인이 있잖아요. 자, 경매 공매된 자산을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 거기다 아래에다가 그러면 하나 적어 놓을까요?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에다가 자, 공매 경매된 자산을 자기가 재취득이요.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 재취득. 요거 하나 더 적어 놓습니다. 재취득. 자, 민법의 물상보증인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공매 경매된 자산을 자기가 재취득한다. 요거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 있는데,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렸어요. 채무자, 채권자입니다. 채무자고 채권자고. 근데 보세요. 채권자고 채무자인데 이 부동산이 채무자 갑의 소유가 아니라 병이란 사람 소유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병을 물상보증이라고 합니다. 타인의 채무에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할 때, 아까 사용대가 받으면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럴 때
변제가 돼서 채무자가 돈 안 갚으니까 채권자가 이 부동산을 경매에 넘겼어요. 공매. 자, 병이 웬 날벼락이냐. 내 절대 이거 남의 손에 못 넘어가게 한다. 경매에 참여해서 이 병이 경매에 참여해서 재취득합니다. 경매에 참여해서 이걸 재취득해요. 자, 재취득합니다. 그럴 때는 경매에 참여해서 재취득한다. 그러면 이것은 양도에 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누구를 말하는 자기냐? 여러분 집에 있는 그 자기도 아니고 도자기도 아니고 어떤 자기다? 물상보증인 자기, 그 본인이 물상보증인 자기 본인이 경매에 공매된 자산을 재취득할 때는 양도에 당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 추가해서 적어놓습니다. 경매된 자산을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 양도에 당하지 않는다는 거. 이것도. 자, 그러면 다 설명을 드렸고 571페이지 팁에 부담부 증여 있잖아요.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부담부 증여 아까 한번 봅니다. 원칙적으로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증여자에게 양도세 과세한다는 거 밑줄. 그래서 증여받은 재산 전체 자산가액에서 채무인수액을 뺀 나머지 채무인수액 이외 재산에 대해서는 수증자에게 증여세 과세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부담부 증여. 채무액 상당액은 증여자에게 양도세 부과됩니다. 채무면 대가를 받고 증여했다고 봐서. 배우자 직계점유속 간의 부담부 증여는 남편이 부인한테 부담부 증여했습니다. 알았어요 여보, 3억 원 내가 알아서 갚을게. 미성년자인 자녀한테 부담부 증여했더니 알았어요 아버지, 내가 알바 떼서 갚을게요. 군대에 있는 자녀한테 부담부 증여했더니 알았어요 아버지, 사병월급 모아서 갚을게요. 결국은 배우자 직계점유속 간의 부담부 증여하면 또 미실입니다.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여 전체 자산가액에서 뭐가 부과된다? 증여세가 발생된다. 단 채무 인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때는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더라. 이렇게 아까 정리해 두라고 그랬죠? 아까 부담부 증여 이거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취득세까지 묶어서 한꺼번에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됐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일단 핵심 요약은 진도를 요까지 나가고요. 그 다음에 잠시 멈췄다가 우리가 기출문제집을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멈춥니다.